네, 잠시 후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입장하신 분은 QR코드 또는 링크 접속하시어 참석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입장하신 분은 QR코드 또는 링크 접속하시어 참석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2시부터 시작될 예정에 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나이프 채용 설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채용 담당자로 참석한 송범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과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댓글로 잘 들려요 라고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는 걸로. 자, 오늘 채용 설명회는 특별히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만 모셔서 진행되는데요. 회사 소개, 전형별 합격 팁, 현직자 인터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한 저 말고 세 분의 또 현직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세 분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업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SM 이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가맹 영업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나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최정윤 주임입니다. 네, 여러분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현직자분들과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전 신청자 중에서 본 기프트 카드 3만 원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본 기프트 카드는 저희가 전국 본 브랜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설명의 댓글 이벤트입니다. 현직자 인터뷰에 앞서 소개해드린 현직자 세 분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댓글 남겨주신 분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000원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회 진행하기 전 먼저 사전 이벤트 당첨자 안내 드려야겠죠. 자, 이번 온라인 채용 설명회 무려 430명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중 5분을 랜덤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말 당첨자는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댓글로 두구두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당첨자는 바로 당첨자는 5분입니다. 자, 축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맨 뒷자리 3797님, 9542님, 8388님, 그리고 9435님, 4468님,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5분께는 저희가 내일 6월 25일이죠. 개별적으로 본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 이벤트 당첨자 이렇게 발표했는데 좀 이따 여러분들 현직자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배달의 민족 10,000원 상품권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트도 안내 드렸으니 채용 설명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채용 설명회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고 하면 총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소개, 두 번째는 채용 전형 합격 팁,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직자 인터뷰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저희 보나이프는 본그룹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총 7개의 식음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회사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올해 무려 창립 23주년을 맞이했고 2002년 본주 1호점 해화에 있는 그 작은 대학로점이 현재는 전국에 221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24년도 매출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2,800억 그리고 연결 기준은 약 4,800억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각각 155억, 215억을 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보나이프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7개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나이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브랜드 본죽과 본죽의 비빔밥입니다. 정성으로 지은 더 건강한 한상으로 일상 속에서 건강과 정성을 전하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본죽과 본죽의 비빔밥 도합 1,721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정성, 맞춤죽, 건강한 한상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브랜드, 본도시락 브랜드입니다. 현재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40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다음 브랜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설렁탕입니다. 속까지 든든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푸짐한 한 끼로 건강한 힘과 위로가 되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가 리브랜딩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본관의 국밥으로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현재 39개의 가맹점이 있고 힘과 위로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브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누리반상 브랜드입니다. 소중한 만남 사이에 함께하고 싶은 따뜻한 한식과 특별한 팔도 음식을 제공하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팔도, 따뜻한 만남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바로 맨지입니다. 수준 높은 미식 경험으로 지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2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각 키워드를 보시면 오감 만족, 여행의 주요기, 여행의 주행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브랜드부터는 저희가 2025년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보느겸소 능이삼계탕입니다. 보양으로 건강한 청춘을 지속시키는 따뜻한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고요. 현재 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진짜 흑염소, 정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 브랜드입니다. 바로 저희 커피 브랜드인데요. 바로 이지브루인 커피입니다.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고요. 현재 1개의 직영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이 주요 키워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브랜드를 살펴보니까 보나이프 한식뿐만 아니라 외식 브랜드도 넓혀서 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추구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나이프가 추구하는 가장 조직 문화는 전문성 기반 협업해서 지속 성장하는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의 근간이고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속 성장은 저희가 회사와 고객, 여기서 고객은 가맹점 사장님, 일반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정말 넓은 범위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방향성과 책임을 갖고 있기에 저희가 지속성장이라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를 보시면 3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업, 성장, 행복인데요. 이 키워드가 어떤 제도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전해드릴 협업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나이프는 매년 신규 프로젝트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부서와 다양한 부서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브랜드 맨지와 이즈브로인 커피도 사실 이 작은 프로젝트 단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브랜드로 도약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서 중에는 기획, 경영정보, 마케팅, 디자인, 인테리어, 구매, 품질 등 정말 많은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답니다. 다음은 성장입니다. 성장은 사내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급별로 필요한 리더십, 여기서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팔로우십 교육, 그리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그리고 신규 입사자 교육을 정말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회사와 직원 모두 성장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바로 행복 중 감사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원분들께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문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만 무려 2,500개의 감사 편지를 직원분들께 서로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숫자죠. 사실 이 직원분들께서 정말 감사한 마음 표현하는데 다들 진심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제도적인 부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입사하시면 누릴 수 있는 봉기후생 제도도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과 생활문화 여가, 가족 친화 3가지 측면인데요. 정말 많은 봉기후생 제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내동호회, 복지포인트, 자사상품권, 휴가비, 휴양시설, 사내대출, 부모님 생신, 유일무이 휴가 등과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보나이프 입사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이 모든 복리후생 혜택들 다 누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리후생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잠시 저희 보나이프에 대해 소개를 드렸지만 또 저희의 이제 전체를 이루고 있는 본그룹과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영상 틀어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원칙, 정성. 언제나 한결같이 행복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전합니다. 본그룹은 맛있는 건강, 편리한 생활, 즐거운 여가로 행복의 동심원을 키워가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정성을 다하는 본그룹.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 본그룹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었고요. 이어서 채용 전형과 합격 팁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서류와 면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람인 잡코리아, 자소설닷컴과 같은 채널에서 보나이프 신입 공채 공고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신입 공채는 총 3개의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SM, 영업관리, 가맹영업, 마케팅입니다. 자, 각 직무별로 좀 어떤 직무인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SM 영업관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하고 컨설팅하고 본사와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이어서 가맹영업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상권 분석, 점포 개발, 가맹 계약의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신규 출점을 확대를 통해 브랜드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마케팅 직무는 효과적인 마케팅 액션, 여기서 마케팅 액션은 제품 기획, 광고, 프로모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고객 매출 창출과 브랜드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직무별로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분들 입사 후 교육을 받고 각 브랜드별 본부 내에 위치한 운영팀과 가맹팀 그리고 브랜드 기획실 내에 속한 마케팅팀으로 소속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장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던 직무별로 어떤 업무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SM부터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관리 역량, 소통 역량, 계약 및 리스크 관리 역량입니다. 여기서 소개를 좀 드리면 사실 사장님들께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선택하실 때 가맹 계약서를 쓰실 때 평균 매출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매출보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SM분들께서는 정말 매출 관리 위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매출 관리 역량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통 역량입니다. 저희 SM분들께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과 정말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간혹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정책들이 사장님들한테 잘 전달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통들을 담당하고 있으셔서 소통 역량이 필요하고요. 계약 및 리스크 관리 역량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SM분들께서는 뒤에서 소개를 주시겠지만 실제 가맹점에 들어가는 본메이드기 혹은 볶음기라든 그런 렌탈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계약 체결한 것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가맹점들이 실제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기대했을 때 어느 좀 일정 수준을 또 고객들께 찾으시다 보니까 이 점포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역량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가맹영업 직무인데요. 가맹영업 직무의 핵심 역량은 첫 번째 창업자 발굴 및 상담 역량, 상권 분석 및 점포 개발 역량,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및 협상 역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담당 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가맹영업은 많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상담하는 것이 좀 주된 역할로 좀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발굴하고 상담하는 역량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맹영업 담당자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게 하나가 많은 상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가 상권, 주거 상권, 오피스 상권 정말 많은 상권들을 보시고 가장 적합한 상권을 또 발굴하시는데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 좀 들어가 있고 실제 가맹영업에서 그 끝은 가맹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이 가맹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협상할 일 그리고 계약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역량들을 좀 기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직무입니다. 마케팅은 실제적으로 기획과 실행 역량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역량, 설득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마케팅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제 연구개발팀과 이렇게 같이 협업도 진행하시면서 신메뉴를 기획하고 그 신메뉴를 전국에 있는 가맹점한테 판매를 잘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할 때 필요한 기획력과 실행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감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그 데이터는 판매 데이터, 메뉴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것을 활용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획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 역량, 정말 많은 부서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부서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역량들이 좀 필요한 부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내드린 핵심 역량과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 서류와 면접 때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공개 채용 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서류 접수 지원 단계인 거 알고 계시죠? 현재 6월 2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 이후에는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입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25년도 9월 8일 실제 출근이 가능하셔야 지원이 가능한 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9월 8일까지 입사 가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보나이프가 정말 자랑하는 그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보나이프 채용 신입 공채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4개월간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부서 배치를 받기 전에 저희 간단한 5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공통교육엔 조리교육, 그리고 실습교육, NBT 워크숍, 실무 OJT 교육, 신입에게 제공되는 정말 리텐션 활동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교육 과정들 좀 준비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 가맹영업 담당자 한 분이 작년에 또 이 교육을 모두 수료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맹영업 담당자분 모시고 한번 좀 어떤 교육 과정이 의미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맹영업 이제 직무로 이제 1년 되셨잖아요. 네. 작년에 교육 받으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그리고 왜 그 교육이 기억에 남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4년 신입 공채로 우리 회사에 함께하게 된 김유나라고 하고요. 사실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저는 실습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픈바이징 그리고 직영점에서 직접 메뉴 조리를 하고 서빙 등의 운영을 경험을 해보면서 난 정말 외식업
회사에 왔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바이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비 창업자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오픈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주는가, 또 이제 뭐 죽 같은 메뉴 또는 다른 메뉴들을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는가에 대해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서 현업에 투입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입사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 교육 과정 다 수료하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종 합격까지 전형별 합격 팁입니다. 각 전형별로 합격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기소개서 문항이 공개가 됐죠. 프랜차이즈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 해당 직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게 나오고 싶은지를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직무 역량, 경험, 업 이해도, 관심도,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스펙이 아니라 본아이프 가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보셨나요?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많이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실제 합격자분들은 어떤 자기소개를 쓰셨길래 이렇게 합격이 되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려야겠다. 우리 본아이프 입사한 사람들은 이런 자기소개서 좀 썼다라는 거를 공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댓글 20개가 넘어가면 이 자기소개서 공개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궁금하시다면 보여주세요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쭉쭉쭉쭉 댓글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조금만 더 20개 달성됐나요? 25개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세요. 제발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기소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가 공개가 됐고요. 24년 공채 8기 합격 자기소개서 가져왔습니다. 직무는 SM 영업관리 직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살펴보시면은 이 사례를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자기소개서 먼저 두 갈식으로 작성이 됐고 이분의 자기소개를 보면 경험, 역할과 행동, 성과, 기여점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도 마무리로 좀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논문 연구했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131명의 설문 참여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쭉쭉쭉쭉 저보다 이렇게 내려보시고 중간에 보시면은 사실 이분은 어느 정도 가맹점에서 그 식당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근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데 이분이 어떤 경험하셨냐면 고객 응대하고 파트타이머 관리하고 메뉴 품질 서비스, 매장 청결, 매장 운영 관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실제 SM 영업관리는 입사하시면 사장님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직무예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사실 경험이 없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 경험들이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맹영업 직무입니다. 23년 공채 7기 합격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가맹영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 관심이 많아서 거리를 거닐 때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브랜드를 보면서 어떤 아이템이 유행인지 살피곤 합니다 라고 써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맹영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정말 많은 상권을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도 보실 거고요. 금방 망하시는 것도 보고 잘 되는 것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실제 상권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업과 직무 관심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잘 써주셨던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직무 자기소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는 일관됐었던 부분인데요. 이분의 자기소개를 보면 계속해서 목표 중심적으로 목표를 잡고 사고하고 이 마케팅 직무 관련된 활동들도 지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안에 부트캠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턴 활동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표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 가지 목표가 또 연결이 돼서 각 브랜드의 현황, 예산 목표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방법들을 조합하고 고도화된 마케팅, 기획 및 집행, VOC 정량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써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마케팅 담당자는 입사하셔가지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 자기소개서 공개를 좀 드렸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온라인 인성검사 서류 전형 합격자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 온라인 인성검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솔직하게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1차와 2차 면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접은 영양 면접으로 진행되고 2차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고 입니다. 먼저 1차에서는 사실 면접관들은 실무 팀원들, 실무 팀장, 인사팀이 배정이 되고 있고요. 주로 보는 포인트는 지원 직무에 대해서 역량과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실제 적어주신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 내용들이 이 경험과 행동 성과 기반으로 잘 연결이 됐는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1차 면접을 준비하실 때 본인의 강점과 이 역량들을 저희가 아까 안내드렸던 핵심 역량과 중요 포인트와 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이사, 소속 실장, 본부장, 인사팀장이 면접에 참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조직 적합도와 성장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치관 검증, 스피치 검증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 가지 저희 팁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고 있고 나만의 생각들이 잘 정립되어야 실제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떨리시더라도 사실 면접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중요 포인트, 역량들 잘 점검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접까지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채용 설명을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가져와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사원 지원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무 역량과 경험들을 잘 쌓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관과 잘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 보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이 인정되나요? 경력상을 지원서에 작성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경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공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대신 여러분들 아마 총 경력상 1년이 넘으시면 저희가 경력사항에다가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성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직무별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희는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도 10명 이내로 좀 직무 통합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 신입사원 입사 후 근무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입사를 하고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면담도 진행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는데 그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근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 신입사원 모두 입사하신 분들 100%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FAQ까지 이제 인사 담당자 FAQ까지 좀 진행됐는데 다음에는 저희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현직자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저희 이 시간 이제 저랑 이제 함께 진행할 멤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각 직무별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FAQ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세 분 모두 사실 앞에 보시면은 저희 세 분 모두 이제 각각의 이제 신입 공채 출신들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이제 직무랑 최종 합격까지 좀 진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답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이제 답변을 주실 이제 할 때는 SM, 가맹 영업, 마케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M 직무인데요. 주인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랑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M은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그다음 매출 및 주문 관리, 그다음 계약 관리를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운영 지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동일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맹점 환경 점검, QSC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빠르게 외식 시장이 변화하다 보니까 매장 운영 관리, 감독 및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들이 성공적인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리뉴얼 오픈 지원까지 저희가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출 및 주문 관리인데요. 저희가 본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을 통해서 가맹점 매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매장별이라든지 또는 시간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LSM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하는 변질이라든지 이물 같은 건들이 발생되면은 품질팀과 협의하여 클레임 대응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 관리 업무인데요.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재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메이드기나 렌탈기기 같은 저희 이러한 기기들까지도 저희가 법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월요일에는 본사 출근을 진행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외근 또는 출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출근 때는 저희가 운영실 회의에서 본사 운영 방침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 데이터를 확인하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장님들에게 전달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장 방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본죽 브랜드 담당자로서 본죽 브랜드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죽 브랜드 담당자는 매장이 30개에서 40개 정도 담당하고 있고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방문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 사장님들과 상담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담 기간 동안 저희는 매장 간의 특이사항이라든지 매출 현황 등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이죠. SM분들 어디서 근무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월요일 날에 본사 출근하시고, 이제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담당 매장으로 출근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영업 직무인데요. 주인님께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랑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가맹영업이라는 직무는 이제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예비 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정말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 또는 경험도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떻게 이 삶을 좀 꾸려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좀 컨설팅을 하는 방향까지 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직무의 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일과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SM 분들과 동일하게
월요일에는 고정적으로 본사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외근 또는 출장 일정을 이제 주체적으로 잡아서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팀 주간 회의나 신규 출점 상권을 보고하거나 또는 뭐 매장 이슈, 상권 이슈를 보고한다거나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뭐 가맹 계약 전에 본사에서 직접 인터뷰를 보는 그런 과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비 창업자 미팅을 잡아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한다거나요. 그리고 신규 출점 가능한 상권을 확인하고 또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점포 내부도 실측을 해보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또는 폐점지라고 해서 저희가 영영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재출점할 수 있는 전략은 또 어떤 건지 수립을 할 수도 있고요. 가맹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본죽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죽에서 뭐 본죽 앤 비빔밥 그렇게 좀 전환하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자면 보통 월 말일쯤에 이제 서울 본사 통합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직접 우리 본사로 방문을 하셔서 아까 이제 보셨듯이 7개의 전 브랜드의 가맹 담당자들이 수준 높은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창업 설명회는 가맹 담당자들이 맡은 담당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담당 지역에서 한 달에 2번 또는 3번 그렇게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을 좀 더 타겟팅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 출점 가능한 상권을 좀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직접 한번 유동인구를 파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인입 모객, 그러니까 창업 문의를 주시는 모객을 TA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텔레폰 어프로치라는 유선 상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미팅 약속을 잡고요. 그렇게 현장 미팅을 진행한 후에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류 4종을 송부를 합니다. 그 필수 서류 4종 송부 후에 14일이라는 숙고 기간이 지나면 가맹 계약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총체적인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맹 영업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하루 일과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다음 직무는 바로 마케팅 직무입니다. 마케팅 직무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랑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앞서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기획실의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좀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 저는 일본 라멘 전문 브랜드인 맨지랑 그 국밥 그리고 국탕류 전문 브랜드인 본설렁탕과 본가네 국밥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그 말과 같이 이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한데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그 외식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주변에서 저희 매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죽인 비빔밥 매장에 가셨을 때 그 매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메뉴나 메뉴판 그리고 포스터 거기 붙어 있는 어떤 영상들이나 어떤 콘텐츠들 그리고 거기 테이블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저희가 고객과 닿는 모든 접점에 있는 것들을 브랜드 가치에 기반해서 거기에 구현을 하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지를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메뉴와 연계한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도 광고를 위해서 또 제작하고 광고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좀 지속 가능하게 고객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저희가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출근을 하고 나면 그 브랜드의 매출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전날에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와 우리 회사의 많은 브랜드들이 어떤 매출을 일으켰는지 혹시 특이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어제 또 특히 이 메뉴가 많이 팔렸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라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외식의 동향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를 읽거나 뉴스레터 구독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읽으면서 시작하고 있고
오전에는 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나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좀 외부나 아니면 유관 부서들과 협업하는 일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팀과 같이 신메뉴를 기획하고 그 신메뉴를 또 개발 출시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메뉴가 나왔을 때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려면 어떤 걸 할까라는 홍보 계획도 같이 세우면서 오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외부에 요즘에 또 괜찮은 브랜드가 있다더라, 아니면 좀 괜찮은 팝업 스토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각 직무별로 하고 있는 업무랑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설명 들으시면서 이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아지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관리부터인데요. 각 영업관리 직무의 매력 포인트와 이 직무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나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은 프랜차이즈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 운영부터 매출 관리 등 아무래도 남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는 업무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 본사 동료,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발맞추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로 시야의 확장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한 매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은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운영 기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장님들과 그 다음에 그러한 불만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욱 많은 관점들이 생기고 그에 맞는 전략과 방향들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확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기획, 그 다음 마케팅, 신사업 부서 등 다양한 부서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현장 경험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SM에 대한 경험이 이런 타 부서로 이동했을 때 큰 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는 SM분들께서 SM으로 입사하시고 정말 다양한 부서로 이동하시고 직무 변경 사례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결국 SM분들께서는 실제 현장을 아시다 보니까 정말 회사에서 본사에서 일하실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직무순환 제도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SM이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뻗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영업인데요. 가맹영업 직무의 매력 포인트와 이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맹 영업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 표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우선 가맹 영업은 그 안에 점포 개발 역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상권을 좀 분석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가맹 영업, 이 예비 창업자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또 고민해보는 그런 스킬들을 1차적으로 배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현재 가맹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는 뭐 직영 사업이나 또는 특수상권 MD나 또 대형 평수 점포 개발 뭐 그런 좀 더 다양한 차원의 확장이 가능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본죽 브랜드에서도 특수상권에 출점한 것은 많이 못 보셨을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반기 목표 중 하나로 특수상권에 좀 집중적으로 출점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도 있는 만큼 다양한 차원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신규 브랜드,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라고 하면 뭐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를 가맹 사업을 맡아서 하는 업무나 아니면
기존에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브랜드를 가맹사업 맡아서 하는 업무나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총체적인 어떤 계약 그리고 가맹사업법상으로도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슈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로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때, 가맹 영업 이제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윤아 주민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점차 큰 다양한 업무 경험도 쌓고, 그 안에는 특수 상권도 있을 거고, 이제 오피스 상권이 또 있을 거고, 좀 특수개발부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가맹 영업 직무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구축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직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직무는 마케팅 직무에도 매력 포인트와 이 직무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나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마케팅 팀에 오신다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아마 한 브랜드를 담당을 아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담당을 하셨을 때 저희는 그 브랜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입사를 하시고 1년차 신입사원 때에는 그 브랜드를 가장 깊게 이해하고 또 내재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는가,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 어떤 상권에서 많이 오시지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언제든지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재화가 필요하고요. 또 매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2년차, 3년차 또는 그 대리 직급까지는 모든 실질적인 마케팅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키맨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신메뉴를 낸다라고 한다면 메뉴 기획을 하고 메뉴 기획을 해서 그거 출시했을 때는 이거 잘 팔리게 하기 위한 프로모션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반 업무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정말 엄청난 실력과 그리고 또 내실을 많이 다지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년 차 이상 과장님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케팅 팀의 약간 전략가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앞단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나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해도와 모든 상황을 이해한 그 실력을 기반으로 이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많이 기획을 하고 내년엔 어떤 걸 할까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거나 좀 다른 먹거리, 우리 브랜드에 또 새로운 먹거리는 없을까를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상, 10년 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리더급으로서 앞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브랜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입사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그런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는 본죽부터 본도시락, 본우리반상, 그리고 본설렁탕, 멘지, 복은 흑염소, 이지브루잉 커피 이렇게 좀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 브랜드마다 굉장히 타겟 고객과 채널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업무 자체도 굉장히 넓고 좀 그게 폭이 굉장히 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오셔서 그 목표에 맞는 그런 액션들, 그런 역량을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터라고 한다면은 보통 또 마케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목표가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처럼 지금 자기소개서 쓰시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제가 나중에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거는 저는 사람들이 줄 서는 어떤 브랜드의 그 기획자, 그런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너무 크고 좀 어쩌면 두루뭉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내가 좀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줄 서는 브랜드의 기획자부터 역순으로 제가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하지를 이렇게 톱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그런 직무와 경험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엄청 좀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게 어디 회사에 나가서 근무를 해본 경험 자체도 필요했고 저한테는 직무적으로는 CRM 마케팅, 어떤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올까?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를 돌려봤나? 또 광고는 TBCF부터 어떤 뭐 라디오 광고, 아니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광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설문조사는 해봤나?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없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제가 신입이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야 될 그 목표는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방향이 맞는 어떤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쌓아가면서 지금 3년 동안 많이 역량을 차근차근 착실히 좀 잘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사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특히 오시기 전에 뭐 원하시는 마케팅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하고 오시면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팀에 오셔서 또 말씀 주시고 하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다 경험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그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케팅 직무의 매력 포인트와 정말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쭉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굉장히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과 다양한 경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부터는 직무 개별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 가맹 영업, 마케팅 순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SM부터. 가맹점주와의 소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본사와 가맹점이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소통을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 본사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가맹점 정기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 정기교육은 저희가 본사에 매년 사장님들을 본사로 초청해서 본사의 운영 방침과 그다음 교육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 조리 및 그다음 조리 및 필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의 활용법을 교육을 해드렸고 또한 배달앱 관리 방법을 교육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같은 철학 안에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러한 소통 방식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주인님 이제 어엿한 4년차 SM이 되셨는데요. 올해 직무하시면서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꼭 이것만큼은 반드시 달성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목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올해 목표는 본오더 이제 저희 자사앱 활성화인데요. 2025년 외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수 침체와 그다음 배달팁 상승으로 인해서 가맹점 사장님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만든 자사앱으로 고객님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그 다음에 사장님들에게는 이제 주문 수수료 0%라는 수익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앱을 통해서 저는 충성 고객 확보와 그 다음에 매장 수익 안정화를 이루어 사장님들이 더욱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인님의 목표 달성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M 직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직무 준비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역량과 태도는 무엇인지 현직자의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무래도 저는 현장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매장마다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고 느낀 뒤에 그에 맞는 전략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SM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브랜드를 한 번쯤은 다 겪어보고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입사 전에 본죽이라든지 아니면 본도시락, 본설렁탕 같은 매장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들과도 직접 얘기도 나눠보고요. 사장님들은 어떤 계기로 통해서 이런 브랜드를 하게 됐는지 또는 요새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또 얻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준비하는 우리 지원자분들도 한번 저희 브랜드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저와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가 정말 저희 브랜드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 자산 주인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본죽과 본죽인 비빔밥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많은 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면접을 앞두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장 방문하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것들을 좀 보시고 말씀 주신 것들을 시야를 바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가맹 영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좀 있으면 이제 주인님께서 입사하신 지 이제 1년 차가 되셨는데요. 좀 이렇게 밟아오시면서 사실 신입사원이 가맹영업 담당자로 입사하셨을 때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연차별로 각 핵심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곧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부서 배치를 받고 나서는 우선 뭐 선배님들이랑 동행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업무 전에 좀 지역을 뭐 지도나 그런 부분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장 업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좀 담당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매장들, 그리고 어느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느 상권이 이미 폐점한 상권이어서 또 재출점이 가능한지를 다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창업 설명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그 최신화하는 자료를 PPT로 제작을 한다거나 또는 지역 설명회 일정 등을 취합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강원도 지역을 새로 맡게 되었는데 강원도도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지역 사이트들을 다 보고, 그리고 SM 분들이랑 다 소통을 해서 매장의 운영 히스토리가 어떤지 또는 사장님이 어떤 니즈를 좀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을 해보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보고 싶은데요. 본와이프 하면 정말 협업과 소통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주인님 입장에서 이 사내에서 협업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각 팀 분위기, 가맹팀의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협업은 유관 부서 분들과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업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 분들과 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모객 수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그래서 창업 문의 오는 시스템에 다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객을 인입을 시켜서 저희 가맹 담당들이 다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현장 미팅을 또 잡아서 이제 추후에 진행 사항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규 상권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할지, 그런 부분도 뭐 당근 마켓이 될 수가 있고 네이버 배너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테리어 팀과도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점포의 컨디션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모 반듯한 점포만 있지가 않거든요. 뭐 바닥을 까야 된다거나 추가적으로 전기를 증설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공사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럼 일정이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공사 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팀과 또 협업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SM 분들과도 협업이 필요한데요. 운영하시고 계신 사장님들이 사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있는지가 SM 분들을 통해서 또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양도 요청을 뭐 주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추가 출점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하는 등의 정보를 많이 협업해서 얻는 편이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또 소통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 조직이다 하면 개인 플레이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다. 아니면 나 이 부분이 부족한데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정말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월요일에 항상 열리는 팀 주간 회의에서는 각 가맹 담당자가 이 계약건은 어떤 식으로 이 모객을 끌고 와서 또 어떻게 내가 설득을 다 진행을 해서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 실적까지 성과까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좀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좀 띠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인님께서 면접 보신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그 당시 면접 장면을 돌아보시면 어떤 경험과 역량을 주로 어필하셨고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정말 많이 나가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점포를 개발하고 또는 가맹, 영업에서 필수적인 게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을 해서 이 매장은 왜 여기에 입지해 있을까 또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가시성,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는 점포일까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제 보폭을 통해서 직접 그 매장의 전면 길이를 측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접근성 측면에서 뭐 계단의 층고나 출입문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 부분도 다 파악을 해보면서 스스로의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해서 사장님께 저 보나이F 정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인터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맹 담당과의 소통이 조금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이 안 되셨는지 또 점포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량 관련해서는 저는 무슨 일이든 왜라고 물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뭐 점포를 개발하는 거에서도 그런데 뭐 2층 점포인데 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매장일까? 또는 이 업종은 왜 항상 이 횡단보도 앞에 사거리 코너 점포에 있을까?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왜라는 작업은 예비 창업자와 상담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분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딱 말씀을 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구멍이 이렇게 그물에 여러 개가 있어서 어딘가로도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사실은 처음에는 뭐 매장 운영 그냥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어요. 고수익은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셔도 사실은 고수익을 원하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가맹 영업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꿀팁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직무인데요. 이제 주인님께서 입사하신 지 이제 3년 차 되셨죠. 이제 신입사원들을 좀 떠올려 보셨을 때 신입사원이 마케팅 팀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 맡게 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브랜드별로 마케터의 구성과 업무 방식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 가장 먼저 입사하셔서 오시게 된다면 사실 담당하시게 되는 그런 브랜드나 또 어떤 프로젝트에 먼저 투입되시냐 그것에 따라서 좀 맡게 되는 업무는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신입사원분이 저희 팀에 오셨을 때 가장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장 고객의 시선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 기획실 마케팅팀에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회사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 내부의 사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쩌면 고객들의 완전 그 솔직한 입장은 또 이해를 완전히 또 조금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입사를 하셨을 때 가장 고객의 관점에 너무 가까이에 딱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한 의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입사했었을 때 처음 들어와서 어떤 주임님은 의견이 어때요? 라고 주시는 그런 질문에 이런 좀 바보 같은 대답은 아닐까? 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런 답변들이 결국에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맞아,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카피 한 줄 아니면 메뉴의 그런 소구점 포스터의 그런 비주얼 요소들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관점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감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많이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고 한다면 되게 그것도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저희 내부에서 또 다루는 그런 데이터들의 종류가 있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보니까 그 가맹점들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어제 하루 동안에 몇 그릇이 팔렸는가 아니면 피크타임 동안에 몇 그릇이 팔렸지 아니면 고객 한 분이 와서 얼마를 결제를 보통 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신메뉴를 냈다면 전체 메뉴들 중에서 이 신메뉴는 몇 %의 판매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그런 데이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념을 익히고 좀 방대한 그 로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거기서 또 인사이트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뽑아보시는 그런 연습과 배우는 시간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데이터,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또 저희는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보나이프에서 추구하는 데이터는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데이터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서류, 면접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업무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게 정량적으로 보이는 건지 정성적인 요소도 혹시 반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들은 고객이 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 정성과 정량이 정말 딱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정량 파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매출액이나 이 신메뉴의 판매량, 거래 단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메뉴를 출시했을 때 아니면 시즌이나 계절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저희 액션에 대한 그런 업무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메뉴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기 전과 후가 어떤 매출의 차이가 있는가 단순히 집중시킨 이 메뉴에 그냥 메뉴의 판매량만 증가하면서 다른 메뉴에서 이동만 한 건 아닌가? 아니면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얘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판매량이 다 증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면밀하게 보면서 저희가 했던 액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나가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요소는 저희는 외식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리뷰도 남기실 수 있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그런 영수증 리뷰나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리뷰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귀중한 또 정성 피드백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고객들이 우리는 예상 못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또 감동을 하셨네? 아니면 여기서 또 되게 만족을 하셨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불만족하신 포인트도 저희가 캐치해내서 다시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도 많이 활용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라는 말이 좀 이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담당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걸 합쳐서 또 이 고객의 어떤 반응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매장을 또 정해놓고 그 매장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좀 되게 딥하게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직접 방문하신 고객한테 드신 메뉴에 대해서 맛이나 양이나 가격, 이 매장에서 있었던 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저희가 또 좀 사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들으셨을 때 마케팅 업무 사실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보는 데이터들 그리고 내용 주셨던 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직무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직무 사실 많은 분들께서 들어가고 싶은 이제 직무 중 하나인데요. 이 많은 직무를 이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께 좀 간단히 필요한 역량과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 오실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트렌드에 조금 관심이 많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가 요즘 뭐 유행하는 밈이나 뭐 유행하는 음식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좀 요즘 사람들에 대한 생활 양식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지, 막 어디에서 주로 요즘에는 소비를 하는가, 요즘 또 뜨는 브랜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이유를 아는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도 자체가 저희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꼭 저희 타겟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로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은 일단 고객과 소통하는 일 자체가 저희의 업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일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의 어떤 유관부서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협업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해 가면서 저희가 어떤 기획한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기획한 것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부단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의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적인 그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먹거나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회사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각 직무별로 직무 FAQ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각 직무별 담당자님들께서 정말 많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또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몇백 명의 분들께서 이제 이 채용 설명회 보고 계신데요.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각 직무별로 이 직무와 회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직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SM 직무를 하면서 가맹점 사장님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람과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큰데요. 현장을 좋아하시고 그다음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이 SM 직무를 경험하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더욱 의미 있는 성장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두 팔 벌려서 한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당신이 진취적이신가요? 또는 성과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가맹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제가 1년 차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 정량적인 수치로 계속해서 이제 저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스스로 더 발전하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 하는 욕구에 충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리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여쭤보았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출점을 시킨 그런 매장 사장님들께서 너무너무 운영을 만족해 하시고 또는 매출에 있어서도 너무 좋아하신다 하시면 그것만큼 또 뿌듯하고 성취감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나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가맹 영업 직무에 오신다면 정말 환영하고 싶고요.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케팅 팀은 생각한 것들을 모두 다 구현하고 또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고객의 입으로 다시 한번 또 달라진 모습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한 거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계속 리딩하면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도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항상 이미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본죽하면 어떤 거, 본죽의 비빔밥, 뭐 본도시락하면 어떤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도 저희 마케팅팀의 또 역할이고 그런 것들 강점은 더 강하게, 약점이 있다면 또 바꿔나가면서 또 할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팀이니까 관심이 있다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 일을 하시고 싶다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무별 담당자분들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좀 들으시면서 도움되는 내용도 있었을 거고, 들으시면서 좀 이런 것들도 더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직자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아서 좀 답변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질문이 선정되신 10분에게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계신 새 현직자 SM 가맹영업 마케팅 순입니다. 자,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 선정해서 답변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지금부터 댓글 남겨주세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 치고 싶으셔서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채용 담당자 다른 분께서 선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또 참으셨어요? 네. 굉장히 질문도 기시군요.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있으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서류 접수하시면 저희 이제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 자리에서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다 하는 분들은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꼭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좀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질문 몇 개 정도 추려졌을까요? 네, 질문 지금 추려지고 있는데 현재 4개의 질문 정도 추려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도 추려졌습니다. 자, 추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좀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직무별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영업관리나 가맹영업 직무와 관련해서 우대하는 전공 분야나 외식업 관련 경험이 있을까요? 관련 학과나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제 영업관리나 가맹영업에서는 저희가 우대하는 전공 분야나 전공 분야는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학과도 있지는 않고요. 대신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직무들이 하는 담당 업무를 보셨을 거고 이 담당 업무에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겠죠. 다만 이것들을 결국 이제 우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 갖고 있는지 잘 갖고 있다는 거는 이분이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볼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지원 자격으로서는 4년제 학사이면은 되고 9월 8일 날 입사가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럼 SM 질문도 들어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 직무는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외식 경험이 없거나 내향적인 사람도 실제 SM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향적인 사람도 SM을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SM이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50%가 내향적인 사람, MBTI로 말하면 I 성향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SM 직무를 하면서 내향적이거나 아니면 외향적인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 사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진중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 다음에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내향적인 분도 굉장히 회사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외향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않고 실제 직무 경험과 이런 내가 왜 SM이 되려는 것들, 그리고 내가 SM이 돼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맹영업 직무인데요. 자, 가맹영업에 사실 지원하고 싶은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가맹 쪽과 관련 없는 경험을 혹시 서류나 면접 때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맹 영업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드뭅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관련 없는 경험들을 잘 이제 써먹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회사에 대한 관심이 면접에 있어서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관련 없는 경험이라 해도 그 경험에서 좀 소통 능력을 뽑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와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좀 가맹 영업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브랜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7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브랜드를 어느 상권에 출점시키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을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수립을 해서 가고, 그렇게 좀 상권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도 스스로 많이 고민해보고 다녀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또 현장 경험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 진짜 본 브랜드 가맹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꿀팁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직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마케팅은 다른 업계 마케팅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외식 프랜차이즈 마케팅은 저희가 다루는 그런 채널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산업이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그 채널이 뭐 웹일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고 어떤 어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어떤 마케팅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온라인에도 있지만 오프라인, 특히 그 가맹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매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고객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고객 경험으로 저희가 마케팅 요소로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그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현장에 대한 감각들이 저희가 어떤 지면을 또 추가적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되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계속 이제 자리에만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직영점들이나 아니면 가맹점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현장 답사와 그런 실제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액티브하다는 면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좀 들었을 때 프랜차이즈 마케팅 정말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자, 그럼 다시 또 SM 직무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SM 직무 수행하면서 가맹점 사장님과 정말 많은 소통하실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라고 해서 질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죠. 아무래도 담당만 하고 있는 가맹점만 해도 30개가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장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마찰이 되는 소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사 방침을 전달해야 되는 SM 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본사 방침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장님들과의 뭐 불화라든지 아니면은 사장님이 언성을 높이신다든지 아니면은 매장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이 저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SM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을 대보면 솔루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장님들과 좀 더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아무리 이 운영 방침은 싫다라고 하더라도 사장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사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다면은 가맹점 사장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시면서 해소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죠. 힘든 과정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소통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가맹 직무인데요. 보통 창업인 모객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구인 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카페 혹은 사장님 지인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경로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창업 문의는 제일 많은 거는 저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인입이 되고요.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채널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아무래도 당근마켓은 그 지역 거주민들을 타겟팅해서 그분들께 노출되도록 이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뭐 어느 상권 신규로 출점이 가능하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매장 인수받아서 전환하시는 창업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타겟 광고를 하면 많이 문의를 주시는 편이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생각해보니까 창업 광고 여기서 네. 할 줄 몰랐는데 네, 저도 이번에 맞아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직무인데요. 마케팅 팀에서 함께 일하는 분위기는 어떤지 팀워크나 소통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방식은 각자 팀원들마다 담당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브랜드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일을 한다고 봐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했었을 때 항상 팀원들에게 아주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서로 물어보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리님, 뭐 과장님, 주임님 이런 직급에 관계없이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 계속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바쁘고 치열한 그런 시즌들이 마케팅 업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런 막 바쁘고 치열한 시기에서도 그런 서로 간의 이런 소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매몰돼서 좀 일만 한다, 일만 하고 집에 갔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뭔가 오늘 많이 좋은 걸 생산했다, 많이 디벨롭했다라는 느낌이 항상 있고 팀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도 많이 웃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 재밌네 하면서 많이 소통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 또 딱딱한 분위기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웃으면서 농담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업무에 또 적용도 해보고 하다 보면 정말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많이 또 구현을 해낼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좋다는 얘기 네. 감사합니다. 소통도 잘 되고 아마 이런 곳에 또 입사해서 일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또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M 직무인데요. 마지막 3개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자, SM 직무 영업관리자 1명당 배정되는 가맹점의 수가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경상북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35개 매장을 담당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본죽 브랜드를 담당하는 본죽 브랜드로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는 운영 1팀부터 운영 8팀까지가 있습니다. 운영 1팀부터 4팀까지는 이제 수도권 담당 매장들이고요. 그다음 5팀부터 8팀은 지방권 담당 매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매장 안에서 담당자당 30개에서 40개 정도로 매장이 분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마케팅 직무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케터로 일하면서 현업에서 의외로 필요했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입사했었을 때 예상을 못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사실 관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항상 그 환경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희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갔었을 때 이런 것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사소한 면들이 굉장히 큰 영향으로 또 돌아오는 큰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생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로 여러 이제 부서나 외부에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드리고 많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그 상대방 부서나 이런 분들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어떤 이제 관점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관찰력이 없으면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운영팀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더 중요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의견도 실제 구현이 더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굉장히 좀 다양한 관찰력,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영업 관련된 취업 준비 활동 중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겠지만 가장 뜻깊었던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가상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가장 뜻깊은데요. 아이템을 처음에 뭐 어떤 업종을 할지부터 선정을 해서 객단가까지 다 정하고, 그리고 어떤 고객을 좀 타겟팅을 할지도 다 정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나 어떤 수익률까지 다 산정해 보는 그런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어떤 구, 그리고 어떤 군, 또 점포까지 딱 찍어서 실제로 부동산이랑 전화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을 보고 나서 물론 지금 현업에서 하는 업무보다는 조금 얄팍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질문을 받아서 좀 답변 드렸는데요. 자, 물론 이제 질문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도 정해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아마 중간중간 채용 담당자분께서 또 많은 이야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최대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신 10분 계시죠? 저희가 내일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개, 각 한 개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저도 이 채용 설명회 준비하면서 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 낭독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예비 지원자님들이라고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보나이프 채용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보나이프에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보나이프는 사실 모르면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시간 내서 알려주는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돕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보나이프에 오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본으로 행복을 돕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원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편지까지 좀 썼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린 것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곧 만나요. 이제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기다릴게요.